네, 오늘 거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열 나가셔야 돼. 수열. 수열은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숫자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불러줍니다.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배우는 규칙의 종류는 딱 두 가지예요. 등차의 규칙과 등비의 규칙. 그래서 첫 번째 수열 단원 이름이 등차 수열이고요. 그 다음 단원 이름이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열 첫 시간이니까 아예 안 나오잖아. 수열 첫 시간이니까 각각 이 규칙도 규칙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면서 갈 겁니다. 자, 등차 수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숫자의 나열이에요. 숫자 나열인데 이걸 갖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집합기호 써놓고서 AN 이렇게 많이 씁니다. 집합기호 써놓고서 AN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어쨌든 숫자들을 싹 모아놓은 것도 어떤 특정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의미는 두실 필요 없고 봐봐요. 이 AN이 있을 때 A1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가갖고 저기 뒤에 가면은 n번째 항이 있을 거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당연히 이 첫 번째 있는 요 아이를 우리가 처음 초자 써서 초항 이렇게 불러줘요. 얘를 초항. 그럼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그 다음 네 번째 항 쭉쭉 가다가 여기 n번째 항이라고 나오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두기는 하는데 또 꼭 일반항의 n번째 항일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은 일반항이라는 건 이 수열의 규칙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준 요만큼 식을 의미하거든요.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걸 일반항이라고 불러주니까 이 an이 만약에 나와 있어. 이게 뭐 어쩌고라고 나와 있으면 초항을 구할 때는 n에다가 1 대입하고 두 번째 항을 구할 때는 n에다가 2를 대입하고 세 번째 항을 구할 때는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얘는 함수식이고 이거는 1, 2, 3 집어넣은 함수 값이라는 거야. 알겠어? 얘는 함수식이야. 식이 주어져 있어. 그 식의 문자가 꼭 fx, x일 필요는 없잖아. ft도 되고 fy도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일반항은 대부분 an이라고 쓰기는 하지만 꼭 n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일반항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n에다가 1, 2, 3 집어넣어 보면서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내가 원하는 항을 다 구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에이 좀 잘 안 되나 봐. 얘들아 봐봐. 초항이 2야. 두 번째 항이 4야. 세 번째 항이 6이야. 네 번째 항은 누구겠어? 8이지. 그치? 근데 얘들아 8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8이라고 안 하잖아? 그러면 이 세상을 뭐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알겠지? 그냥 8이라고 가야 되고 그럼 봐봐. A1이 2고 A2가 4고 A3이 6이야. 그러면 AN은 뭐라고 쓰면 될까? EN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돼. 얘를 EN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2고 2 집어넣었을 때 4고 3 집어넣었을 때 6이고 아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게 보여야 돼. 알겠어? 그런데 이제 등차 수열 할게. 봐봐. 이건 등차 수열은 아니었어. 그냥 수열이었어. 봐봐. 여기서 이 얘네들을 각각 다 항이라고 불러주는데 이웃하는 항 사이에서 이렇게 진행될수록 똑같은 숫자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인 거야. 알겠어? 지금 여기에서 플러스 얼마 관계에 있어? 플러스 2. 여기도 플러스 얼마 관계에 있어? 플러스 2 관계에 있지. 이런 플러스 2 같은 애들을 우리는 공통된 차이라 그래서 공차라고 불러주고 공차는 대부분 D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많이 써. 오케이?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웃하는 항 사이에 차이가 똑같은 수열이라고 얘기해도 좋지만 우리끼리는 한 칸 떨어질 때마다 같은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 이렇게 볼 거예요. 당연한 소리죠.
한 칸 떨어질 때마다 같은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이 칸의 개념이에요. 칸의 개념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수를 더해 나간다 그랬는데 그 같은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공차라고 불러준다. 알겠죠? 그래서 공차 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 칸 떨어질 때마다 같은 수를 더해 나갈 건데 그 같은 수가 공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등차 수열이 뭔지는 이렇게 배웠는데 어떤 수열을 공부하건 간에 세 가지 컨셉을 갖고서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등차 수열 배우고 있으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등차 중항도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거 세 가지를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일반항 있죠. 이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잘 따라오셔야 돼. 봐봐. 얘들아 봐봐. 얘가 초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인데 여기 얘가 등차 수열이라면 이제 플러스 D 공차를 더해 나가는 관계에 있으니까 A2를 구할 땐 A1에다가 공차를 한번 더해주면 되는 거 보이냐? 맞지? 그 다음에 A3을 쓸 때는 A1을 기준으로 본다면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겠어? 2번 더하면 될 거야. 이렇게. 됐어? 자, 요 개념 잘 생각해야 돼. A10은 A5를 기준으로 본다면 몇 칸 떨어져 있어? 5칸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똑같아지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될까? 5번 더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볼 때도 다시 보자. A3은 A1 플러스 2B잖아. 그치? 세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은 몇 칸 떨어져 있다? 2칸 떨어져 있다. 그러면 2D 더하면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AN으로 바꿔주면 AN은 초항이랑 비교했을 때 몇 칸 떨어져 있어? N-1칸 떨어져 있는 거야. 미치겠어. 얘는 5칸이고 얘는 2칸이고 얘는 1칸이면 얘는 N-1칸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N-1번의 공차를 더해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써놓고 이만큼씩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라고 표현을 해. 당연히 공식이니까 외워야겠지만 우리는 이 공식에 의존해서 풀면 절대로 안 돼. 근데 대부분 의존해서 풀거든. 내가 좀 이따가 의존해서 푸는 게 뭐고 공식을 활용해서 행동하는 게 뭔지 다 구별해서 보여줄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일단 좀 뜯어서 볼게. 봐봐. 내가 그냥 너네들한테 그냥 물어볼게. 이 식이 있거든? 이 식에서 변수가 누군 것 같아? n이야, n. n이야. 왜 그러냐면 수열이 하나 정해지면 초항과 공차는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좀 전에 여기에서 n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n에 대한 식으로 보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러면 n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n에 관련된 몇 차식이야? 잘 봐봐. 1차식이야, 1차식. 그러니까 n에 관련된 1차식으로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으면 걔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야. 알겠어? 자, 두 번째. 그래서 1차항이 있을 텐데 그 1차항의 개수가 누구야? 1차항 개수가 D야. D가 뭐였지? 공차거든? 맞지? 얘 공차니까 잘 봐봐. AN이 만약에 4N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이거는 무슨 수열의 일반항인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 거야. n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알겠어? 그럼 공차 얼마짜리야? 공차가 4짜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서 10번째 항 A10 구해보세요. 그러면 n에다가 10 대입하면 A10은 39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겠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AN이 만약에 3이었어. 그러면 AN이 3이면 n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계속 얼마만 나온대? 3이 나온대. 그럼 계속 3만 나오는 거야. 3, 3, 3, 3 이렇게. 그럼 얘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기는 해. 알겠어? 얘 공차 얼마짜리야? 얘는 공차 0짜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련된 1차식으로 주어지긴 하지만 상수항으로 주어져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볼 수는 있어. 근데 얘는 너무 특이한 경우니까 그냥 약간 괄호쳐서 살짝 잊어버려도 괜찮은 상황이고
1차항의 개수가 공차다. 요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잘 알아놨으면 좋겠어. 알겠어?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개념 콕콕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콕콕 1번. 자, 일반항 A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를 차례대로 나열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1, A2, A3, A4,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어 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초항 구해주면 A1은 얼마예요? 3. A2는 얼마예요? 7. A3은 얼마예요? 11. A4는 얼마예요? 15.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그냥. 자, 4번 보시면 A1은 N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A2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A3은 마이너스 1, A4는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전혀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자, 다음 2번 봐봐. 자, 2번 잘해야 돼. 자, 잘 봐.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1번을 봤을 때 1, 4, 7, 10 이렇게 진행하는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잖아. 초항 얼마야? 1이지. 공차 얼마야? 3이야. 그러면 봐봐. AN은 요 공식 초항 더하기 n-1d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 플러스 n-1 곱하기 d는 3 이렇게. 그래서 AN은 정리해주면 3n-2 나오는 거 보여? 이렇게. 그럼 이렇게 푸는 건 정확하게 공식에 의존해서 푸는 거야. 이렇게 안 풀었으면 좋겠다고. 알겠지?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푸냐면 잘 봐봐. 이거 무슨 수열이었어? 등차 수열. 공차 얼마짜리였어? 3짜리지.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몇 n으로 시작해? 3n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공차가 1차항의 개수고 1차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알겠어? 그러면 공차가 3이니까 3n으로 시작해놓고 뭐든 좋아. 초항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요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뒤에 상수항 얼마 보정하면 돼? 마이너스 2 보정하면 되겠지. 이렇게. 알겠어? 너네들은 요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 파란색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초항이 20이고요. 공차가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짜리네요. 그러면 AN은 몇 n으로 시작하고요?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하고요. 초항이 20이니까 1 집어넣었을 때 20 나오려면 얼마 보정하면 되겠어? 22를 보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정도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AN을 이렇게 써달라는 거고요. 자, 다음 3번. 일반항이 AN은 4n-2인 수열은 등차 수열임을 보여주고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좀 공부한 게 있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했냐. n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고 1차항 개수가 4니까 공차가 4짜리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주어져 있는 일반항을 보고서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다 써보라는 소리예요. 그럼 다 써보면 초항이 얼마예요? 2고 두 번째 항은 6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아 공차가 4짜리 등차 수열이군요 이렇게 봐달라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로 좀 읽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일반항 구하는 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일반항 요거예요. AN은 초항 더하기 n-1d 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공식을 외우긴 외워야 돼요. 근데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AN은 초항이랑 비교했을 때 n-1칸 차이 나니까 n-1번의 d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걸 뜯어봤을 때 n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지고 1차항의 개수가 공차니까 상황을 보고서 바로바로 보정하면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갈게요. 자, 다음은 등차 중항이라는 거예요. 등차 중항. 자,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중항, 가운데 항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초항이 있고요. 두 번째 A2 있고요. 세 번째 A3 이렇게 수열의 3개 항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항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다고 치죠.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여기에 플러스 D 관계 있고 여기서 플러스 D 공차 더해주는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2는 A1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차를 한번 더해주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차를 한번 또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잠깐 주인공을 바꿔서 얘를 D는 해갖고 써준다면 D는 첫 번째 식에서 A2-A1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두 번째 식에서 D는 해주면 A3-A2라고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얘를 예쁘게, 요만큼을 예쁘게 좀 바꿔준다면 얘 이쪽으로 넘어올게. 2배의 A2는 마이너스 저쪽으로 보낼게. A1 더하기 A3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니? 됐지?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가 있을 때 가운데 거를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주는데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거의 합과 같다라는 게 등차 중항 공식이야. 알겠어?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거의 합과 같다가 등차 중항 공식입니다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등차 이루는 세 개의 숫자라는 말이 문제에서 등장을 했어. 근데 상황에 따라서 세 개의 숫자가 어쩌구와 저쩌구와 얼레벌레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세 수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개의 숫자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좀 전에 배웠던 등차 중항 공식 있죠. 가운데 거 2배는 양쪽 거의 합과 같다라는 그 공식을 써주는 게 맞고요.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상황에선 우리가 세 개의 숫자를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정하는 세 개의 숫자가 만약에 세 개의 숫자를 지정해야 된다면 가운데 걸 A라고 두고 양쪽 거를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라고 지정하는 게 계산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더해봤을 때 D가 좀 사라지는 거 보이십니까? 합에 대한 정보가 같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정을 해야 될 때 세 개를 지정한다면 가운데 걸 A라고 두고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라고 공차가 D인데 가운데 걸 A라고 두는 게 좋고요. 만약에 4개를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공차가 마치 2D처럼 보이게 지정해야만 더했을 때 싹 D가 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정하는지까지는 조금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졸려요? 나가세요 그러면. 집에 가세요. 저 문 열고 가세요 얼른. 응? 안 열리는 것 같다고요? 안 졸린 것 같다고요. 이불을 그렇게 덮고 있으면 안 자고 싶어도 잘 것 같은데? 잘 들어. 또 헛짓거리 하다 가지 말고. 그래? 그럼 다음 거 해볼게. 봐봐. 잘 봐. A1이 있어. A2가 있어. A3이 있어. A4가 있어. A5가 있어. 등차 수열이래. 다 더했어? 잘 봐. A1과 A3의 등차 중앙이 누구야?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은 A2야. 맞지?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주면 이거의 2배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마찬가지로 A2와 A4의 등차 중앙이 누구야? A3이야. 맞지? 그럼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 A1이랑 A5랑 등차 중앙 하면 누구겠어? A3인 거 알겠어? 오케이? 그럼 봐봐. 얘네 둘이 더해주면 가운데 거의 2배 나오는 거 알겠니?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면 가운데 거의 2배 나올 테니까 뭐라 쓸 수 있겠어? 2배 A 3이라 쓸 수 있는 거 알겠지? 그치? 그럼 이거 싹 다 더해주면 A3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야. 여기 2개, 이렇게 2개, 이거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알겠어? 다음 A1, A2, A3, A4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해보면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은 얘가 맞아.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은 2번과 4번의 등차 중앙은 3번이 맞아. 하지만 2번과 3번의 등차 중앙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굳이 만들면 몇 번째 항일까? 2.5번째 항이야. 그게 없어. 근데 있다고 봐도 괜찮아. 에? 뭔 소리야? 모르겠지. 그럼 없다고 생각해. 알겠어?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얘네 둘이 이렇게 더한 거랑 얘네 둘이 이렇게 더한 건 똑같을 거야. 이거 이해돼? 봐봐. A2랑 A3이랑 더하겠다고 했잖아, 내가. 그럼 이거를 내가 A2를 A1을 기준으로 쓴다면 A1에서 공차 한번 더해주면 된다는 거 알겠어? 맞지? A2는 두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썼을 때 한 칸 차이 나니까 D를 한번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A3을 A4를 기준으로 쓴다면 한 칸 되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D 하면 된다는 거 보이니? 그래서 플러스 D 마이너스 D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A1 플러스 A4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똑같으니까 얘를 두 배에 A1 플러스 A4라고 써도 괜찮고 아니면 두 배에 A2 더하기 A3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름이 등차 수열은 합 연산에 대해서 대칭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긴 한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등차 중앙으로 쭉 끌고 간 거야. 알겠어? 등차 중앙으로 쭉 끌고 갔고 자 여러분들 이거 느끼셔야 돼요. 얘랑 얘랑 더해주면 가운데 거 2배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얘랑 얘랑 더해주면 가운데 거 2배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가운데 거 5개 있는 거 이해되세요? 요거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등차 중앙까지 봤고요. 자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숫자가 있을 때는 가운데 거 2배는 양쪽 거의 합과 같다라는 공식 잘 쓰시고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숫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지정 3개짜리, 4개짜리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합 연산에 대해서 대칭 구조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4번 봅시다. 4번. 다음 4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뤘을 때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3A15B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3A15까지만 본다면 가운데 거 A의 2배는 양쪽 거의 합과 같으니까 A의 2배 2A는 18인 거 알겠어? 그럼 A 얼마야? A가 9겠다. 그쵸? 그러면 공차 얼마짜리로 볼 수 있겠어? 6짜리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에 B는 얼마신가요? 2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21A, B,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요. 21부터 9까지 한 번에 보시면 몇 칸 떨어져 있어요? 몇 칸이요? 3칸 떨어져 있어요. 얼마 차이 나요? 21에서 9로 바뀌었어요.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거 우리 앞으로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3칸에 마이너스 12 차이 나는 거거든요. 한 칸에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한 칸에 마이너스 4 차이입니다. 알겠죠? 3칸에 마이너스 10이니까 한 칸에 마이너스 4고요. 한 칸에 마이너스 4 차이 나니까 A 얼마야? 17. B는 얼마야? 13.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 되셨죠? 자, 다음 5번. 3개의 숫자 3x 플러스 2, 4, 6 빼기 x제곱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등차 수열 이루는 3개의 숫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 공식을 바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거의 몇 배는? 2배. 2배 하면 얼마야? 양쪽 거의 합과 같다. 8은 양쪽 거 합해주면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 가운데 거 2배는 양쪽 거의 합과 같다. 이렇게 했고요. 양변에 8 지우면 괜찮을 것 같고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x는 얼마 또는 얼마인데? 0 또는 3인데 문제에서 양수 x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x는 3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6번은 x입니다. 6번 X 치는 이유는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조화수열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조화수열은 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토대로 제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지 말고 저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좀 많이 할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추려 볼까요? 에이, 됐다. 자, 예제 1번. 이것도 지웁시다. 예제 1. 첫째 항이 5고요. 10번째 항이 68인 등차 수열의 15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칠판 보시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기억하시나요? A에는 초항 A1 플러스 N-1 D입니다. 공식은 알긴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A1에서 1을 많이 생략해요. 그냥 A 플러스 N-1D 이렇게 많이 씁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여기 보셔야 돼. 첫째 항이 5라고 했으니까 A가 얼마다? 5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번째 항이 6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10이 68이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 N에다가 10을 넣어주면 A10은 초항 5 더하기 N-1, 9, D 얘는 얼마다? 68이다. 그러면 9D가 얼마니까? 63이니까 D는 얼마다? 7이다. 오케이? 그럼 D가 7이면 나 쓰지 말라 그랬어. A에는 초항 더하기 N-1 곱하기 7. 그러면 A에는 정리 7N-2라고 볼 수 있어.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거 15항이니까 A15라고 쓸 수 있고 A15는 7 곱하기 15-2고 얘 답은 103이야. 이렇게 푸는 게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풀면은 진짜 무식하게 푸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풀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지금은 공식 적어놓고 공식에 그냥 기대서 하는 거야. 공식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고. 너네 같지?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초항이 5래. 10번째 항이 68이래. 초항이랑 10번째 항이 주어져 있어. 몇 칸 차이나? 9칸 차이 나지? 9칸 차이 나는 거야? 얼마 차이 나? 첫째 항이 5고 10번째 항이 68이래. 9칸에 얼마 차이나? 63 차이나. 한 칸에 얼마야? 7이야. 그럼 뭐가 7이라는 거지? 공차가 7이라는 거야. 그럼 공차가 7이면 일반항은 몇 n으로 시작해? 7n으로 시작해. 이렇게. 그 다음에 초항이 5라고 나와 있잖아. 1 집어넣었을 때 5 나와야 돼. 얼마 보정할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개지랄 하지 마 좀. 알겠어? 이렇게 해야 돼. 의존해서 살지 마. 생각해서 살아. 알겠어? 마지막에 15번째 항은 대입해야지. 대입하면 103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7번째 항이 70이에요. 10번째 항은 61이에요. 몇 칸 차이나요? 몇 칸 차이나요? 3칸이죠. 얼마 차이나요? 아, 마이너스 9라고 하자고요. 한 칸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A에는 몇 n으로 시작해요?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아무거나 괜찮아요. 7 넣었을 때 70 나온다도 괜찮은데요. 저는 10을 좀 병적으로 좋아하거든요. 10 넣었을 때 61이 나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여기다가 10 넣어주면 얼마예요? 그쵸? 근데 61 나오려면 얼마 보정하면 될까요? 맞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자, 이래 놓고서 문제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에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몇 번째 항이니? 라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얘가 3n, 9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m 값이 31부터 되는 것 같은데? 괜찮지? 그치? n 값이 31부터 괜찮으니까 n은 자연수여야 돼. 항 번호니까. 그래서 몇 번째 항인지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31번째 항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반항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지 말자라고 제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른쪽에 1-2번 보겠습니다. 1-2에 괄호 2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봐야 돼. 여기 봐. A3이 얼마래? 11이래. 다음 비례식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너네가 아는 대로 풀어야 돼. 비례식 풀어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주면 5배의 A10은 몇 배? 8배의 A 얼마랑 똑같다? A6이랑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여기 잘 봐. 잘 봐. 쓰지 말고 봐. 제발. 봐. 선생님 A3은 저기 n에 3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2D가 11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는 돼야 돼. 이해는 돼야 돼. 여기 n에다가 3 넣은 거야. 알겠어? 다음 A10은요. 저기다 10 넣은 거니까 A 플러스 9D고요. 그 다음에 얘는 8배에 A 플러스 몇 D예요? 5D요. 미쳐버려. n에다가 6 집어넣어주면 5D야. 그래놓고 이 첫 번째 식과 이 두 번째 식을 적절히 연립하면 A와 D 구할 수 있다는 건 아시겠어요? 그래서 화이팅 해서 A랑 D를 구한 다음에 일반항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게요를 안 했으면 좋겠는 풀이인 거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잘 봐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게 A 얼마를 알고 있어? A3 알고 있지. 이 식을 A3을 기준으로 쓰는 거야. A3 기준으로. 어렵지 않아? 5배. A10은 A3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칸 떨어져 있냐? 그럼 7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꼭 시작이 초항일 필요가 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다음 8배에 A6을 A3을 기준으로 쓴다면 A3 플러스 몇 D? 3D. 이렇게 쓰면 A3 자리에 11이 그냥 들어갈 테니까 D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5배 여기 11이야. 그럼 55 플러스 35D고 그 다음에 여기 11이니까 24. 뭔 소리야? 11이니까 88 플러스 24D. 그럼 넘어가면 11D, 넘어오면 33. D가 얼마야? D는 3이야. 그럼 D가 3이니까 뭐가 3이라는 거야? 공차가 3이라는 거죠. 그러면 AN은 몇 N으로 시작한다? 3N으로 시작한다. 3 넣었을 때 11 나와야 돼. 보정 얼마야? 플러스 2. AN 구했다.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뭐지? A 20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A20은 20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60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처럼 A 플러스 N-1D에다가 데이트 해가지고 연립 화이팅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알겠어요? 상황에 맞춰서 제일 간단한 풀이를 생각해야 돼요. A10, A3이 1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네 두 개를 A3 기준으로 쓴 거 보이시죠? 이거. 요 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요 줄. A10을, A6을, A3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쓴다. 3칸, 여기 3이니까 7칸 7D, 여기 6이니까 3칸 3D. 알겠어? 다음 3번 쓰지 말고 봐. A1 더하기 A7 더하기 A13 얘가 12였나? 12 맞니? 21이야? 아이씨 뭐야 12 맞아? 그래. 자 다음 A5 더하기 A10 더하기 A15가 21이라고 나와 있어. 하면 안 되는 거 보여주는 거야. A 더하기 A 플러스 몇 D? 6D. A 플러스 몇 D? 12D. 3A 플러스 18D가 12였구나. 다음 A 플러스 4D. A 플러스 9D. A 플러스 14D. 계산하면 3A 플러스 몇 D야? 27D? 얘가 21이구나. 연립하면 A와 D 구할 수 있겠다. 이거 하면 안 돼. 알겠어? 이러면 아예 안 늘어. 알겠지? 이러지 말고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떨어져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떨어져 있어?
그러면 A1과 A13의 등차 중앙이 몇 번째 항이겠어? 당연히 7번째 항 아닐까? 이해돼? 얘와 얘의 등차 중앙이 얘지 않겠어? 이 간격이 6칸, 6칸으로 똑같잖아. 그럼 이거 2개 더해주면 A7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A7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3A7. 알겠어? 몇 칸이야? 5칸. 내가 오늘 칸 중요하다고 맨 처음에 칸 동그라미 쳐줬잖아. 알겠지? 얘 몇 칸이야? 그럼 얘랑 얘랑 등차 중앙 하면 가운데 거 나오는 거 알겠어? 그러면 여기 이 A10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A10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A7 얼마니? 4. 맞지? A10 얼마니? 7. 거기까지 구해놓고 문제를 쳐다보는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 그거 2개 더 하래. 보여? 그렇게 끝내야 되는 거야. 아까처럼 그거 하면 안 돼. A 플러스 N-1D에다 대입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자, 요거를 이해했다면 자, 4번 문제. 4번 문제. A5 더하기 A7이 12잖아요. A5 더하기 A7이 12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건 뭘 알려준 걸까요? A5 더하기 A7이 12잖아요. 뭐 알려준 거예요? 미친, 어떻게 A5로 알려준 걸까? 2배의 A6이라고요. 가운데 거의 2배라고요. 2배의 A6이 12라고요. 너무 어려우세요? 그냥 공식에다 대입해서 우리 의존하면서 살까요? 2배의 A6이 12라는 거예요. A6이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그럼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거 보시면 A3 더하기 A6 더하기 A9잖아요. 뭐 구하라는 거예요? 3배의 A6 구해달라는 거예요. A6이 6이었잖아요. 답이 18이에요. 이렇게 그냥 펜을 안 쓰고도 풀 수 있는 걸 화이팅 계산 연립 해갖고 문제 푸시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자, 밑에 1-3번 해봐. 더 쉬워 이게. 너무 빠르니? 네? 너무 아니요. 빨라? 아니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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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뭐라고 쓴 거야? D? D는 쓰지 마. D는 공차 같잖아. 알겠지? 좋아. 자, 1-3. 공차가 4짜리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야. 근데 공차가 4거든? 그럼 4n으로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다가 23 집어넣었을 때 23이 나와야 된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쓸게. 그럼 23 집어넣어주면 23 나와야 된대. 그럼 23 넣어주면 얼마니? 92 플러스 세모. 세모 얼마냐?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69. 이렇게 쓸게. AN 구했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N의 절대값. 그러니까 4n-69의 절대값이 제일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 얘가 언제가 0이랑 제일 가까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지? 절대값이 제일 작다는 건 0에 가까워지는 거 언제인지 구해달라는 거니까 69 근처에 오려면 여기가 n에 얼마 놓으면 되겠어? 17? 68 빼기 69 이게 제일 가깝겠네? 그치? 뭐 이거는 내가 뭐 진짜 미안한데 이거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할 수 있지? 그치? 오케이. 17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예제 2번. 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숫자 1과 5 사이에 각각 10개와 20개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1이랑 5 사이에 A1부터 A10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1, A1, A2, 쭉쭉쭉 A10. 그 다음에 마지막에 5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가운데 A1부터 A10까지 있거든요. 자, 요만큼 밑줄 친 거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그럼 저기 전체 몇 개 있어요? 12개 있어요. 괜찮죠? 12개. 12개잖아요? 10개, 하나, 둘, 12개. 그럼 얘를 내가 만약에 초항으로 본다면 마지막에 있는 이 5는 몇 번째 항인 거예요? 12번째 항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초항이고 얘는 12번째 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떨어져 있어요? 11칸 떨어져 있어요. 11칸, 11D. 얘가 얼마 차이 나요? 4 차이 나요. 보이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D는 얼마예요? 11분의 4예요. 근데 똑같은 짓을 밑에서 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D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음 두 번째. 1이 있고요. 가운데 B1, B2 해갖고 B2번은 어디까지? B20까지 있어요. 마지막에는 5로 똑같습니다. 얘들아, 여기 전체 몇 개 있어? 22개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떨어져 있어? 21칸 떨어져 있어. 21 D2가 얼마래? 4래. 그럼 D2는 얼마야? 21분의 4야. D1, D2 이렇게 구했어. 알겠어?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첫 번째 분자 B의 20에서 B의 11을 뺐어. B20이랑 B11은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몇 칸 차이 나니? 9칸. B니까 D2. 이렇게. B는 밑에서 나온 거잖아. 알겠어? 다음 분모에서는 A10에서 A1을 뺐어. A10이랑 A1은 또 몇 칸 차이나? 9칸 차이나. 9D1 이렇게 두 개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D1분의 D2인 거 알겠어? 그럼 D1분의 D2니까 얘분의 얘 해주면은 11분의 4분의 21분의 4라고 써주면 번분수로 4, 4 없어지는 것 같고 답은 21분의 1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칸의 개념 너무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이 개념으로 봤습니다. 네, 오른쪽 어렵지 않습니다. 잘 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예제 3.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숫자가 있다. 근데 그 세 수가 지정이 안 되어 있네. 그럼 지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직접 지정한다. 3개를 지정할 때는 가운데 걸 A라 두고 양쪽 거를 D를 더하고 D를 빼서 이렇게 3개로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케이? 보너스 트랙으로 4개를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A 빼기 3D A 빼기 D 공차가 몇 D처럼? 2D처럼 보이게 이렇게 지정하라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련의 여주인공들이시잖아요. 그죠? 누구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니까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요 3개의 숫자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이거 3개의 숫자의 합이 얼마래요? 3개의 숫자 실제로 합해보면 3A인 거 보이시나요? 네, 요 효과를 누리자는 거예요. D가 없어지는 거. 그럼 A가 얼마입니까? A가 4입니다. 그럼 A가 4니까 첫 번째 숫자는 4 빼기 D,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4 플러스 D라고 다시 한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개의 숫자의 곱이 28이라는 게 있으니까 4 빼기 D랑 4랑 4 플러스 D랑 이렇게 곱해준 게 지금 28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양변에 4씩 약분해주면 얘랑 얘만 남을 테니까 16 빼기 D제곱 합차예요. 오른쪽 7만 남았습니다. 그럼 D제곱이 군 거 보이죠?
그럼 D가 얼마 또는 얼마예요? 네, 풀마 3입니다. 그럼 D가 만약에 3이었으면 D가 3이었으면 얘는 1, 4, 7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D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7, 4, 1이라고 똑같은데 순서만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개의 숫자 구했으니까 제곱의 합은 1 더하기 16 더하기 49에서 답은 66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3-3 해보시죠.